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팔면 꼭 올라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어이없던 경험담 공유해달라고 하니까 비베러님이 종목 사자마자 마이너스가 나고 반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양전하길래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한 거죠. 냅다 팔았는데 바로 로켓처럼 날아가더군요. 허허 하면서 네, 어이없던 경험담. 이거 공감되시나요? 사실 이런 경험 다 있으실걸요. 하필 사자마자 마이너스. 근데 기껏 잘 버텼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고통입니까? 반년 갖고 있다가 계속 마이너스 했는데 드디어 본전 오니까 아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냅다 팔았는데 바로 쏘는 거죠.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팔고 나니까 오른다. 나 사연 보낸 적 없는데 내 사연이 왜 저기 있지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공감이 돼서 가져왔어요. 근데 또 이어지는 게 이분의 질문이에요. 퀸디님께서 작년 12월 말 주식에 관심이 생겨서 경제신문을 열심히 보다가 2021년 유망한 ETF로 ICLN, 이게 뭐냐면 친환경 ETF예요. 그러니까 막 작년 말에 친환경 ETF 추천을 엄청 한 거죠. 여러 번 추천되더군요. 그것도 애널리스트 추천으로요. 다행히 이분은 소액으로 하신 것 같아요. 한 주만 사서 공부해 보자는 마음으로 한 주 샀는데 그 이후 계속 마이너스 20%입니다. 사자마자 마이너스가 된 거죠. 친환경 대표 ETF는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손실이니까 마음이 안 좋으신 거죠. 그나마 지금 이 질문자인 퀸디님께서는 한 주 샀으니까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지, 만약에 여기 몰빵했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지금 마음이 쓰라리죠. 손절을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친환경주 호재는 더 없는 걸까요? 당시에는 분명히 바이든주라서 엄청 올랐었는데 그래서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친환경주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보세요. 앞에 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자마자 마이너스, 12월 말에 뉴스에 나와서 샀더니 사자마자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났는데 본전 오면 퀸디님이 아니더라도 보통은 팔겠죠. 그냥 팔았는데 올라가면 이제 앞에 비베러님처럼 내가 팔았더니 로켓처럼 날아가더군요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사연인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이 경험하시는, 저도 물론 경험했고, 이걸 한번 어떻게 그럼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진입 타이밍이 아쉽다. 이 퀸디님도 그렇고 사자마자 떨어졌다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매도 타이밍이 아쉽다. 왜냐면 파니까 꼭 날아가니까. 쓰고 보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이네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얘기하는 건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일단 이 퀸디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ETF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주식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오르니까 이제 친환경 주식 작년에 좋았거든요. 이때가 바이든 대선 그 지지율 올라가니까 작년 초부터 계속 좋다가 작년 11월에 대선이 있었고 바이든 당선되니까 더 올랐고, 이때가 이제 퀸디님이 사신 거죠. 뉴스나 애널리스트들이 마구 좋다고, 모두가 좋다고 말할 때 제가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신문, 애널리스트 추천으로 도배되는 시점. 그래서 이때는 나만 안 사면 바보 같은 느낌. 채팅창에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 저도 그런 거죠. 약간 인간지표예요. 그 커뮤니티에 수익률 자랑 올라오면 조심해야 돼요. 미국 주식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미국 주식 하면 돈 떼돈 버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인 수익률 자랑하듯이 막 자랑글이 올라올 때는 조심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러지 않죠. 사람 마음이 더 사야 될 것 같고 막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이러니까 그 인간지표가 무시를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모두가 달려들 때 고점을 찍고 무섭게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6개월 동안 쉬고 있는데, 이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쉬운 거지 사람이 반년 동안 이 손실된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 책에도 이 내용 똑같이 적어놨는데, 혹시 나도 지금 다수와 함께 조급해하는 것 아닌지, 그 주식을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아닌지 진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자. 그래야 내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보였지만 1일 1 언론 단계, 아까 그 퀸디님이 당하신 그 부분, 여기서 혹시 내가 여기에 지금 당한 건 아닌가 진짜 항상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때는 악플, 그리고 더 지나면 무풀 단계에 옵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이젠 욕할 힘도 없는 거예요. 욕할 사람도 다 떠났어요. 그럼 무풀 단계가 지나고 나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갑니다. 수익 인증글을 올리고 싶을 때 매도. 맞아요. 저도 그런 방법을 가끔 씁니다.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다, 어딘가에 수익을 막 공유하고 싶다 이러면 지금 많이 과열됐구나. 이 주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 여기라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 거 아니니까. 분명히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분명히 과열이 있으면 식는 구간이 있다. 이때 친환경 악재, 갑자기 뭐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태양광 친환경 거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도배가 되면서 떨어지더니 요즘에는 나쁜 기사들도 잘 안 나와요. 요즘 조용해졌어요 다시. 물론 지난주 이번 주부터 좀 반등하니까 슬슬 이제 기사가 좀 나오게 하는데, 이동안은 무풀 단계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니까 친환경 못 버티고 손절했습니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슬슬 바닥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지금 막 사라는 그런 말은 아닌데요. 적어도 우리가 이때
제가 말했잖아요.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은 진짜 이렇게 과열됐을 때만 피해도 우리 크게 잃지 않는다. 진짜 그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 이때만 조심하자. 개인들은 소목님 이때 왜 사면 안 돼요? 이때 사서 그냥 묻어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오르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6개월 동안 하락하는 이 구간을 못 버팁니다. 대부분 손절하거나 올라오면 그냥 본전 오면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때 사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고점 대비 하락할 때 사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이라도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제가 책에도 넣어놨지만 애플, 아마존도 1년씩 조정받았던 날들이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잘 나갈 때 친환경 ETF 매수했다가 고점 대비 30-40% 제가 왜 자꾸 그때 사자고 하냐면요. 개인들은 보통 고점 대비 30-40%에서 손절합니다. 더 이상 못 버텨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공포감에. 그러거나 조금 잘 버티신 분들도 본전 오면 다 매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역으로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일 수 있지만 남들이 고통받을 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참았다가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목님 이 인간지표 하나 체크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시면 구글 트렌드도 방법입니다. 구글 트렌드에 제가 친환경 ETF 오늘 검색한 겁니다. 이때가 아까 그 퀸디님이 사셨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친환경 ETF만 달려드는 그때,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시기가 지나고 지금 완전히 검색량이 줄었습니다. 관심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해서 돈 벌려면 약간 반대로 해야 된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다 뛰어들 때보다는 관심이 줄었을 때 사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주가 차트랑 유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가 차트랑? 결국 똑같습니다. 검색지수 어떻게 보시나요 하시는데,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구글 트렌드 검색하시고 관심 있는 종목 한국을 치셔도 되고 전 세계 영어로 치셔도 되고 어떤 걸 해도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1번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은 이렇게 된다. 과열됐을 때 조심하자. 자, 이제 두 번째는 매도 관련인데, 매도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매도 타이밍 이런 걸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매도하고 후회를 덜 하는 방법 같이 얘기해보자. 보통 이거잖아요. 우리 매수했어요. 주식을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떨어지면 고통스럽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손실 구간이. 하필 큰 돈을 넣었는데. 근데 심지어 그 고통 구간이 6개월 1년이에요. 와, 지옥 같죠? 진짜 고통스럽죠. 마이너스 막 30%인 상태로 1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면 짜증도 나고, 보통 이러면 대부분은 손절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진짜 인내심 많으신 분들은 올라와서 본전에 오면 이제 털고 나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고수죠. 이 정도만 해도 반년을 버텼다. 대단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질문자님처럼 본전에 와서 팔았더니만 날아가면 짜증난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견뎠는데. 그러니까 채팅창에도 매도는 예술이다 하시는데, 저도 매도는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제 본전에 왔을 때 파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후회를 덜 하려면은 제가 드리는 대응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단 살 때부터 내가 이걸 왜 샀는지만 기록해놔도 팔 때 훨씬 더 명확하게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이거 넣어놨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걸 왜 샀지 전략인데요. 애초에 이걸 적어놓으면 언제 파는지에 대한 기준도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어려운 숫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일단 주식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마다 1순위로 해야 할 행동은 이 주식을 산 이유를 떠올리는 것이다. 애초에 이 주식을 왜 샀냐는 것이다. 아주 사소하더라도 이 주식을 산 가장 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대부분 사놓고 이유를 까먹으세요. 내가 왜 샀더라? 근데 분명히 그때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팔 때 그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매수할 때 기준을 적어두시면, 이유를 적어두시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전에 와서 혹은 마이너스 30%라서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따 보여드릴 건데, 굳이 저는 종이 노트에 혹은 그 디지털 노트에 내가 개별 주식을 왜 샀는지 이유를 한 줄이라도 적어두는 거예요. 이거 적어두는 거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적어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막 뉴스에서 뭐라고 하면, 마음이 심란해질 정도로 나를 흔드는 소음이 발생하면 그 노트를 꺼내서 읽어본다. 다시 확인하면 대부분의 그런 뉴스들 악재는 역시 내가 샀던 이유를 깨지 못한다. 에이,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치명적인 매도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은 팔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그래서 다이어리에도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에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친환경 ETF 매수했다 적어놓고, 1번 고점 대비 35% 하락했다. 여기 생략돼 있지만 인간 지표가 보인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두 번째, 친환경 정책의 이상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매도 언제 할까? 친환경 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친환경 정책을 밀어주는 정권이 바뀐다면 그때는 매도하거나 비중을 축소한다. 이렇게만 적어두면 나중에 팔지 말지 고민될 때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흔들리지도 않고요. 뉴스에 그 어떤 왔다 갔다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도를 고민하실 때 진짜 좋으실 겁니다. 사소한 것도 괜찮나요 하시는데, 그 사소한 게 본인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봤냐면 스타벅스를 모으신대요. 근데 이분은 매도 사유가 뭔지 아세요? 매도 사유가 내가 스타벅스를 안 가게 되는 날 난 매도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그게 되게 단순한 이유 같지만 본인이 스타벅스를 매일매일 가시는데 스타벅스를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안 간다는 얘기는 나조차도 스타벅스 고객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스타벅스 매력도가 나한텐 떨어지는 거네. 비중 축소, 매도. 이건 나만의 이유잖아요. 얼마나 좋은가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꼭 어려운 재무상 이유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꼭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 오르면 판다. 이것도 괜찮을 수 있죠. 그냥 매수할 때부터. 아니면 나는 이 주식이 마이너스 10% 빠지면 뭐 손절한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기준을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 때 말고 요즘 친환경 기사 같은 거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유튜브 틀면 전부 친환경이었는데 6개월 전만 해도 요즘 조용합니다. 그렇죠? 많이 조용해졌죠? 나쁘게 말하면 남들이 고통받을 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친구 매매법이라고 아까 누가 채팅창에 그러시던데 많이 빠져서 힘들어요 할 때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진입 타이밍이 되는 뭐 그런 거죠. 예시를 들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 매도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하시면 훨씬 좋겠더라.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